예,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정기석입니다. 최근 들어 날씨가 추워지면서 확진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떨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제는 상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역력 저하와 관련돼서 특별히 고위험군들의 행동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9월과 10월에 당시의 예방 접종률과 확진자 추세 등을 고려했을 때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약 한 1,200~1,300만 명 정도가 12월 달에 면역을 가지게 되고 나머지는 면역이 없을 거라는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7차 유행은 불가피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후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환자 발생에 있어서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는 것보다는 환자가 좀 발생하더라도 같은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좀 꾸준히 발생하는 것이 방역에 더 유리하다고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발생 양상은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할 정도로의 유행이 지속되고 정부의 적극적인 계량 백신의 접종 독려 등으로 인해서 오늘 기준으로는 우리 국민 약 2천만 명 정도가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면역력을 갖춘 걸로 추산이 됩니다. 감염 취약 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의 오늘 기준으로 계량 백신 접종률은 접종 대상자 대비해서 45.8%입니다. 그리고 60세 이상 고령층의 접종률은 27.4%로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각 현장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 여러분들과 또 고위험군들께서 각별히 협조를 하신 덕분입니다. 오늘 이 그림표는 고위험군의 면역력 보유를 우리가 추계한 것입니다. 오늘 날짜로 현재까지 확진자, 즉 확진자는 과거 확진자를 다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6개월 안의 확진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6개월 정도까지는 면역이 지속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확진자 6개월 전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확진자는 한 220만 명. 그리고 지난번 항체 조사에서 봤듯이 그중에 확진자의 한 절반 정도는 숨은 감염자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확진자와 숨은 감염자가 330만 명 정도 되고요. 최근 4개월 안에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면역을 갖춘 분들이 420만 명. 합치면은 한 절반 정도가 됩니다. 전체 분모는 5,100만 명에 달하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아니고 고위험군입니다. 그 숫자는 1,45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로 이 중에 약 절반 정도가 면역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은 이 절반이나 되는 고위험군들이 지금은 이제 그 감염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 계량 백신과 유행의 증가에 따른 위험성이 아직까지는 꽤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지금 다들 기대하고 있는 한 1월 말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에 최근 2주 정도의 확진 그 정도를 가지고 저희가 추론을 한 것입니다. 추계를 낸 것입니다. 확진자와 예방접종자는 숫자는 좀 변합니다만은 전체 여전히 한 절반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확진자 중에 지금부터 한 달 반이 지나면 6개월이 경과해서 면역이 많이 약해진다고 간주를 하는 것이고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지금 현재 이 단계에서 어떻게 하든 이 고위험군들이 면역을 가지게 하는 방법은 감염 취약시설과 고령층에 대한 면역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취약시설은 전체 대상자의 60% 이상이 접종을 해주시고 고위험군, 특히 그중에서 60세 이상은 절반 정도 해주시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지금부터 백신을 접종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면역을 보유할 수 있는 사람이 310만 명이 되고 그 퍼센테이지는 전체 20%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월 말경이 되면 감염에 걸려서 또 예방을 접종을 해서 면역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75% 정도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숫자가 1월 말경이 되면 면역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그 전제는 이 감염 취약시설과 고령층이 충분히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 계량 백신 접종에 더 집중을 하시라. 지금은 딴 논의를 할 때보다는 계량 백신 접종률을 어떻게 올리느냐가 우리가 얼마나 더 가까이 일상으로 갈 수 있느냐의 관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최소한의 목표인 50% 60%를 달성하고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면 이 목표가 그렇다면 면역력을 미보유한 사람들은 잘하면 고위험 중에서 한 20%밖에 안 되는. 그리고 그 미보유자 중에서는 사실은 감염이 백신을 다 맞고 그다음에 감염이 한 번도 안 돼서 미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맞으라는 백신을 안 맞고 그랬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숫자는 우리 사회가 용인할 만하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어제 오늘 사이에 위중증 환자가 이제 500명대로 올랐었습니다. 먹는 코로나 그 특효약이 있는 거 잘 알고 계시고 라게브리오, 박스로비드 이것은 위중증과 사망을 40% 낮춥니다. 그래서 모든 고위험군들이 이 처방을 받았을 때 먹는 처방을 받으면 10명 중에 4명은 중증과 사망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행히도 지난 3월까지만 해도 치료제 처방률은 7.5%에 불과했습니다. 이 치료제는 아무나 먹는 게 아니고요. 고위험군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고위험군 100명 중에 불과 7명이 처방을 받았던 3월 달에 비하면은 12월 1주 기준, 이번 달 1주 첫째 주 기준으로 35.8%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향상이고요. 바라건대 조금 더 올려서 적어도 고위험군이 코로나에 걸리면 둘 중 한 명은 그래도 약을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부가 이 다 치료제 덕분 아니겠지만 사실 지금 보면 80대 이상 치명률이 3월 달 첫째 주에는 3.3%나 됐습니다. 80세 이상입니다. 그런데 11월 마지막 주에는 보면 이게 1.01%로 매우 떨어집니다. 3분의 1로 떨어지죠. 그래서 치료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런 고위험군이 이 계량 백신과 그 다음에 치료제를 둘 다 백신을 맞고 치료제 처방을 간다면은 당연히 감염이 줄고 중증이 줄고 사망이 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그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은 코로나 이전으로 복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시기가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은 12월 말까지 모든 고위험군들이 백신을 다 맞았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이론적으로는 다 맞았다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는 실내 마스크를 비롯해서 모든 정책들이 조금 더 빨리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고위험군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일반 국민들도 좀 더 그런 노력에 조금 더 힘을 보태주시고 현장의 공무원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지만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다 같이 노력을 한다면 온전한 일상으로의 복귀는 더 당길 수 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